당신 따위가 뭘 알아? 난 곧 회장님과 식사할 사람이야. 김 부장의 목소리가 폭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청소부 아주머니를 향해 떨리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 회장이 내 아들이라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저는 그 광경을 폭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박서진입니다. 대기업 태양그룹에서 7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상사 눈치 보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 회사의 운명을 바꿔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의 운명을 바꿔버린 일이었죠. 사건은 그날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복사하러 12층 복사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김 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다니는 거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폭도 끝에서 김 부장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물을 닦고 계셨죠. 방금 전 누군가 커피를 쏟은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치우긴 뭘 치워. 여기가 일반 폭도인 줄 아나? 임원실 앞이야, 임원실 앞. 당신 같은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격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과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픽업했죠.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복사실에서 자료를 뽑는 동안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주머니의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차분한 목소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텐데 아주머니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복사가 끝나고 다시 복도로 나왔을 때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김 부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저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하다뇨. 이런 모욕이 익숙하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일이니까요. 대신 고마워요. 제게 말을 걸어주셔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랍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경고였던 거죠. 김 부장에게도 저에게도 이 회사 모든 사람들에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기인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야, 서진아. 너 아까 12층에서 뭐 봤어? 뭘 봤는데? 김 부장이 청소부 아줌마한테 존나 욕하던데. 너 그거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희죽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김 부장 진짜 사이코 같지 않아? 근데 말이야, 그 청소부 아줌마도 좀 이상해. 맨날 임원실 쪽만 청소하더라고. 뭔가 있는 거 아냐? 무슨 말이야? 몰라. 그냥 느낌이 그래. 보통 청소부들은 자기 구역만 하잖아. 근데 그 아줌마는 맨날 위층까지 올라와. 수상하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요. 오후 2시쯤 저는 김 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부장실에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김 부장은 책상에 기댄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진 대리, 자네 아까 12층에서 날 봤지? 예, 부장님. 그래. 그럼 알겠네. 청소부 따위한테 동정하지 마. 여긴 약육강식의 세계야. 약한 놈은 깔리는 거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김 부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해하리라 믿네. 다음 주에 회장님이 본사에 오신다더군. 그때 잘 보여야 해. 우리 팀 실적 자료 준비 잘해. 예,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원래 이런 건가요? 약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살아남았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다시 그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셨어요. 저는 차에 타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주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셨는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일이 좀 많았어요. 곧 끝날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전 이 일이 좋아요. 이렇게라도 이 건물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물어봐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죠.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5년쯤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5년. 그 시간 동안 이 아주머니는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뎌냈을까요? 김 부장 같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아주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계셨죠.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직원들 중에서 유독 그 아주머니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저와 김 부장,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에 이끌린 것 같았죠.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제 쪽으로 오셨죠.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출근하고 싶었을 뿐이죠. 아주머니도 일찍 오시네요. 전 원래 이 시간에 와요. 사람들 오기 전에 청소하는 게 편하거든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잔을 더 뽑아서 아주머니께 건넸어요. 드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받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따뜻한 커피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 아주머니와 커피를 마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영업이 팀 대리예요. 전 이순자예요. 그냥 순자 아줌마라고 부르세요. 순자 아주머니. 이름을 알고 나니 왠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아주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필 이 회사에서 일하세요? 순자 아주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제가 함부로 캐물을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올라가 볼게요. 아주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진 씨도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큰 회사에서 아무도 이 아주머니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관심은커녕 무시하고 모욕했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 부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 서진 대리. 일찍 왔네. 역시 의욕 있는 직원이야. 감사합니다, 부장님.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네. 다들 참석하라고 공지해. 회장님 오시기 전에 팀워크 다지는 게 중요하거든. 회식?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술 먹고 김 부장 자랑 들어야 하는 밤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녁 7시 우리 팀은 회사 근처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김 부장은 상석에 앉아 소주잔을 들었어요. 자, 다들 잔 들어. 우리 팀이 이번 분기 실적 1위 할 거야. 회장님한테 제대로 보여드리자고.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깃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 걸레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셨죠. 이 식당 청소도 하시나 봤습니다. 김 부장이 그걸 봤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저기 봐. 회사 청소부 할망구가 여기서도 청소하네. 참 웃기지 않아?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죠. 김 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야, 아줌마. 여기 와봐. 순자 아주머니는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김 부장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 여기서도 일해? 참 대단하네. 근데 말이야,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내가 청소하는 꼴 보면 참 불쌍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부장님 그만하시죠.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뭐? 서진 대리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몇 년 차인데 감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팀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서진 씨. 전 정말 괜찮아요. 제 일하러 갈게요. 아주머니는 돌아서서 주방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등을 보면서 저는 무력함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죠. 서진 대리, 너 오늘 실망시키네. 쓸데없는 동정심은 회사 생활의 독이야. 알아들어? 예, 부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씹었죠. 순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저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아니, 김 부장에게 한 대 날렸을지도 모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야, 서진아, 오늘 진짜 놀랐다. 부장한테 대들다니. 너 미쳤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싫었어요. 그냥 자고 싶었죠. 다음 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순자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로비에도 없고 복도에도 안 보였어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죠. 아저씨, 청소하시는 순자 아주머니 못 보셨어요? 아, 그 아줌마? 오늘 안 나왔던데. 아픈가 봐.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설마 어젯밤 일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서진 대리, 오늘 회장님 오시는 거 알지? 오후 3시에 본관 대회실에서 전 직원 미팅 있어. 준비 철저히 해. 예, 부장님. 회장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죠. 40대 중반의 차가운 인상,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재계에서 손꼽히는 수완가라고 들었어요. 오후 2시쯤 회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일찍 도착하셨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긴장을 풀고 싶었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서진아, 너 오늘 실수하지 마. 회장님 앞에서 우리 팀 망신시키면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부장님. 김 부장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코점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오늘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 승진 확실한데. 꼭 좋은 인상 남겨야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걷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뛰어갔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순자 아주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옆에서 젊은 여직원이 119에 전화하고 있었죠. 아주머니. 저는 달려가 아주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였어요.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진 씨. 미안해요. 폐를 끼치네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버티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회장님 오시는 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재수없게.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주머니를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주머니를 들것에 옮겼죠. 저는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응급구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김 부장이 뛰어와서 소리쳤죠. 야, 서진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회에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아주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시죠? 예. 아니, 사실은.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요. 좀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차트에 VIP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환자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VIP요? 네. 병원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데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VIP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후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나아 보이셨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서진 씨. 미안해요. 회의 때문에 바쁠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더 중요해요. 순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아주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서진 씨,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 당신은 후자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죠. 뒤따라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회장님,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남자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제발 그만 일하시고 편히 쉬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순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비서실장,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제가 좀 무리했나 봐요. 비서실장. 그제야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태양그룹 비서실장, 회장님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비서실장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회사 직원입니다. 영업이 팀 박서진 대리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니. 그럼 김 부장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회장님의 어머니였다는 건가요?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회장님께서 곧 오신답니다. 회의를 중단하시고 바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회의가 더 중요해요. 전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요. 저보다 회사가 먼저예요. 늘 그래왔잖아요. 그 말에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아주머니께서 회장님의 네, 어머니십니다. 저희 회장님의 친모이십니다. 그럼 왜 회사에서 청소를? 그건 어머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회장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으셔서 익명으로 입사하셨죠. 물론 저희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김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가 했던 말들, 행동들, 전부 회장님 어머니께 한 짓이었던 겁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비서실장이 저를 봤습니다. 박서진 대리님,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본사로 가시겠습니까? 저를요? 네. 어머님을 모시고 온 직원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자 아주머니를 봤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가서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가요. 제 아들이 당신 같은 직원을 알아야 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회의는 이미 끝난 뒤였어요. 비서실장이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박서진 대리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한 남자. 태양그룹 회장 이준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제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저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우리 회사 직원 수백 명 중에 당신만 그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제 어머니는 5년 전 당신네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하셨습니다. 익명으로요. 이유는 단 하나, 저를 가까이서 보고 싶으셔서였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떨어져 자랐습니다. 사정이 복잡했죠. 재벌가 후계구도 때문에 어머니는 저를 떠나야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른 후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대신 제 곁에 있고 싶다고 하지만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입사하신 겁니다. 저는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다른 직원들처럼 대해달라고. 저는 김 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했던 끔찍한 말들. 박 대리,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어머니께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지위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봤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니. 이게 제가 만든 회사의 현실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은 아주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압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비밀리에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영업이 팀 김 부장이라는 자가 한 짓들을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김 부장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님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 직원 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해야죠. 이 회사에서 인간성을 잃은 자들을 말입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박 대리, 당신은 내일 제 옆에 서주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지켜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대리일 뿐인데요. 평범한 대리가 비범한 일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실을 나오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폭도에서 김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죠. 야, 박서진. 너 오늘 회의 빠지고 어디 갔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김 부장이 뒤에서 소리쳤죠. 야, 내 말 안 들려? 너 지금 죽고 싶어?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부장님, 내일 조회 때 꼭 참석하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뭐? 무슨 발표?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김 부장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선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의 오만함도 폭력적인 말들도. 집에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순자 아주머니는 괜찮으실지, 김 부장은 어떻게 될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박 대리님,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8시에 본사 로비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조회는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님께서 퇴원하시고 내일 함께 오신답니다. 아주머니께서요? 네. 어머님께서 직접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그분은 대체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들이 만든 회사에서 모욕당하고 그걸 참아내고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심정이요.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될 겁니다. 아침 7시 30분 저는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지만 이미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어요. 전 직원 조회라는 공지 때문이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김 부장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후배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서진아. 너 어제 어디 갔던 거야? 부장님이 존나 빡쳤던데. 그냥 급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회의 날리고 간 게 급한 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민수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야, 너 요즘 이상해. 청소부 아줌마 때문에 부장한테 찍히고 어제는 회의 빠지고. 회사 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8시가 되자 비서실 직원이 저를 찾았습니다. 박서진 대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민수의 놀란 눈빛을 뒤로하고 직원을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 대리, 안으로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고
그 옆에 순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평소의 청소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서진 씨.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얼른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리 오늘 조회에서 제 옆에 서주십시오. 어머니를 지켜준 유일한 직원으로서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수백 명 앞에 선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전 직원이 모여 있었어요. 3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제가 회장님과 순자 아주머니를 따라 앞으로 나가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 아주머니가 회장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김 부장이 제일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아주머니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야, 박서진. 청소부 할망구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설마 너 저 할망구 편들다가 회장님한테 걸린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회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알 겁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아니, 청소부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회장님이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 부장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제 어머니는 5년 전 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 익명으로 입사하셨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가지 조건을 내셨습니다. 절대 신분을 밝히지 말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그래서 극소수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비틀거렸어요. 옆 사람이 부축했죠. 하지만 지난 5년간 어머니가 겪은 일들을 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존중했고 누가 모욕했는지, 누가 인간으로 대했고 누가 함부로 대했는지. 회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한 직원들의 명단이죠. 영업이팀 김철수 부장. 김 부장의 이름이 호명되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김 부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은 겁니까? 청소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고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죠.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수 부장, 당신은 지난 3년간 제 어머니에게 수십 번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할망구 쓸모없는 인간, 보기 싫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듯 숙여졌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회장님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뿐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갑질과 폭언으로 이 회사를 망쳐왔죠. 회장님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철수 부장, 당신은 오늘자로 해고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갑질과 횡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횡령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총 3억 원이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 부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는지. 회장님이 다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김철수 부장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영업이팀 박서진 대리입니다. 이 직원은 지난 5년간 제 어머니께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지위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봤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회의를 포기하고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을 선택했죠. 이게 진짜 직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서진 대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오늘부터 박서진 대리는 영업이팀 팀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직속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이라니. 게다가 회장 직속이라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으십시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축하해요, 서진 씨.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조회가 끝났습니다. 김 부장은 경비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그의 비명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야, 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팀장 됐어. 저도 믿기지 않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근데 청소부 아줌마가 회장님 어머니였다니. 완전 드라마 아니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드라마라고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며칠간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 부장의 해고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청소부였던 순자 아주머니가 회장님 어머니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폭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기 박서진 팀장 간다. 회장님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이래. 대단하지 않아?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김 부장 꼴 좀 봐.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그런 말들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팀장실로 이사한 첫날, 저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퇴근만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셨죠. 서진 씨 바쁘신가요? 아니요, 아주머니. 앉으세요. 아주머니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 씨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서.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갑자기 팀장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괜찮아요, 아주머니. 적응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당신을 갑자기 승진시키고 직속으로 데리고 가고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거죠. 아니에요. 회장님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럴까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진 씨, 사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아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요? 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만든 회사가 정말 좋은 곳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곳인지. 아주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 지켜봤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비굴해지는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달랐죠. 지위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회사에도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주머니,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평범함이 특별한 거예요, 서진 씨.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착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들어왔어요. 팀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가보세요. 제 아들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나 봐요. 저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안내했어요.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왔습니까, 박 팀장? 예, 회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적응은 되십니까? 갑자기 팀장이 되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 팀장, 제가 당신을 승진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도와드려서. 아닙니다.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때문입니다. 인간성이죠. 이 회사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 저는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회사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렸죠. 갑질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돈만 밝히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주먹을 꽉 쥐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청소부로 입사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이 회사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있는 기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일부러 순자 아주머니를 이용한 거였나요? 회장님, 그럼 아주머니께서 겪은 모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죠.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의 얼굴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시간이. 하지만 이 회사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라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이용하다니. 회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쁜 아들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 회사를 살리려면 암세포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박 팀장, 당신은 몰랐겠지만 제가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5년 전부터요. 5년 전부터요? 네. 어머니께서 당신을 처음 언급하신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젊은 대리 하나가 자신에게 친절하다고, 커피도 사주고 말도 걸어준다고.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를 처음 만난 날. 그때부터 당신을 주시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확신했죠. 이 사람이라면 이 회사를 바꿀 수 있다고. 회장님, 저는 그럴 능력은 키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당신은 올바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뭡니까? 김철수 외에 척발된 직원들 명단입니다. 총 17명이죠. 부장 3명, 차장 5명, 과장 9명. 이들은 모두 갑질, 횡령,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아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평소에 거만하게 굴던 사람들, 후배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 이들을 모두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로. 회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실수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 팀장, 제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들이 아닌 친구로서, 동료로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였어요. 야, 서진아. 회장님한테 뭐 들었어?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죠.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별거 아니야. 업무 얘기했어. 진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민수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서진 씨, 제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회장님과의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죠. 그 아이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 아셨군요. 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요. 그 아이는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죠. 그러려면 때로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어머니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이해해요.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곁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 씨,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였어요. 3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아기였을 때 헤어졌던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봤어요. 차갑지만 따뜻한 사람. 냉정하지만 정의로운 사람. 제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비록 제 손으로 키우진 못했지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간 떨어져 지낸 모자.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아주머니, 이제는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회사의 변화가요. 제가 봐야 해요. 제대로 바뀌는지 아니면 또다시 썩어가는지. 아주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 당신이 필요해요. 제 아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밑바닥이 안 보이죠.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다음 날 회사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17명의 간부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다는 소문이었어요. 폭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오후 2시 전 직원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회장님 명의였어요. 직원 여러분께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당한 권력, 부패한 관습, 불합리한 문화를 모두 청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을 예정이며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실력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메일을 읽은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영했고 어떤 이들은 불안해했죠. 저녁 때 민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서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나 명단에 들어갔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갑질이나 횡령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명단? 징계 대상자. 나 과거에 후배 직원한테 폭언한 게 걸렸나 봐. 3년 전 일인데 그때 녹음이 있었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도 그런 짓을 했다니. 서진아, 너 지금 회장님이랑 가깝잖아. 좀 말해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3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 동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동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너 그때 후배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건 술 먹고 실수한 거야. 실수로 사람 인격 모독하는 게 어디 있어? 넌 그 후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민수는 화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알았어. 너 이제 잘 나가니까 옛날 동기는 필요 없는 거지? 회장님 줄 잘 탔으니까 우쭐한 거야?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수야, 지금 내가 하는 말 들리니? 내가 잘못해놓고 왜 내 탓을 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그날 밤 순자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민수 씨 일로 힘드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요. 여기선 비밀이 없거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친구라고 해서 잘못을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는 게 리더의 몫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안고서. 일주일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7명의 간부가 모두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후배들이 선배 눈치 보며 떠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직원들이 많았죠. 일부는 회장님의 방침에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새로 승진한 팀장으로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라는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경쟁사인 대한그룹에서 우리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미 3명이 이적 제안을 받았고 그중 2명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영업본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누구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그들이 떠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회장님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대대적인 쇄신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 변화가 불안한 거죠. 언제 자기도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걸 경쟁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회사를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만든 건가요? 기획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인사 쇄신을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직원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중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이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가게 두십시오. 모두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진짜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고 싶다면 보내주십시오. 대신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장님께 따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 회사가 흔들릴 텐데요. 회장님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팀장, 회사는 사람이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 사람이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십시오. 회장님이 의자에 앉으셨어요.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직원들도 많았죠.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질, 횡령, 성희롱. 온갖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자리 지키는 데만 급급했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이 회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5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 팀장, 당신도 증거였습니다. 네? 당신이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 그게 이 회사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게 하십시오. 대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키울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요. 그날 밤 저는 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서진 씨 힘드시죠? 네, 솔직히 버거워요.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진 씨, 옳은 일이 쉬운 법은 없어요. 힘들고 외롭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을 떠나보낼 때요. 재벌가의 권력 다툼 때문에 저는 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가 위험했거든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떠나야 했던 그 순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조용히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30년 후 다시 만났죠. 제대로 자란 아들을.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서진 씨, 당신도 견뎌내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의미를 찾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정말로 3명의 핵심 인력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또다시 술렁거렸어요. 불안감이 확산됐죠.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소문이 안 좋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침착했습니다. 박 팀장, 내일 전 직원 조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제가요? 무슨 말을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변화를 시작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 주십시오.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저보다 회장님께서 직접.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직원들은 제 말을 권력으로 듣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 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연설을 한다니. 두렵습니다, 회장님.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해내실 겁니다. 당신은 진심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이 다시 로비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불안했어요. 퇴사 소문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회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박서진 팀장,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업이 팀 박서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살았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순자 아주머니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커피도 사드리고 말도 걸어드리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였죠. 저는 순자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단상 옆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그게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선배들, 권력에 굴복하는 동료들, 부당함을 모른 척하는 상사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픽업했죠. 김 부장이 순자 아주머니를 모욕할 때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를 변하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곳으로.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럽죠?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떠나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고 싶은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 겁니다. 실력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는 회사. 약자가 보호받고 정의가 통하는 회사를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퍼져나갔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 힘든 길을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순자 아주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요, 서진 씨. 정말 잘했어요. 회장님도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고맙습니다, 박 팀장. 당신이 해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사하려던 3명 중 2명이 마음을 바꿨어요. 회사에 남겠다고 했죠. 제 연설을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한 명은 떠났고 일부 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죠.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가 경쟁사에 우리 회사 기밀을 팔았다는 겁니다. 민수가 기밀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급히 호출을 받고 올라갔을 때 회장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박 팀장, 앉으십시오. 회장님 앞 책상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저에게 설명했죠. 민수 씨가 퇴사 후 경쟁사인 대한그룹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신제품 개발 계획과 고객 명단을 넘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민수가 퇴사 전날 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지된 구역, 금지된 시간에요. 저는 입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그룹 임원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민수 씨는 퇴사 일주일 전부터 그쪽과 접촉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팀장, 민수 씨는 당신 동기죠?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 3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고소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죠.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함께 야근하던 날들, 같이 술 마시던 밤들, 서로 힘들 때 의지하던 순간들. 서진 씨. 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우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도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친구를 잃는다는 건 정말 아픈 일이죠. 제가 잘못한 걸까요? 민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가 선택한 겁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서진 씨 듣기만 하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친구라고 해서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았죠. 그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사람이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 짓을. 그것도 민수 씨 선택이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며칠 후 회사는 민수를 고소했습니다. 산업기밀 유출죄와 배임죄로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태양그룹 전 직원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직원들 사이에서 민수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제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 할까요? 순자 아주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만나세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만나야 해요. 듣지 못한 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졌죠. 서진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구나.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왜 그랬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우리 3년 동안 함께 일했잖아. 친구였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났어. 너한테, 회사한테, 세상한테.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만 징계를 받아야 하나 싶었어. 너는 승진하고 나는 쫓겨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알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후배한테 폭언한 것도 회사 기밀 유출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너를 원망했고 회사를 원망했어. 복수하고 싶었지.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막상 기밀을 넘기고 나니까 허무하더라. 이게 뭔가 싶었어. 돈은 받았지만 기분은 최악이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했어요. 하지만 동정할 순 없었죠. 민수야, 난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인 줄. 민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진아, 난 이제 끝이야.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으면 아마 실형 살 거야. 경력도 끝났고. 다 내가 자초한 일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친구를 배신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3년 동안.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미안해, 서진아.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과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회사로 돌아왔을 때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 어땠습니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 팀장,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수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리더입니다.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친구도 동료도 때로는 자신의 평화도. 하지만 얻는 것도 있어요. 자존심, 명예,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 저는 회장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순자 아주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걱정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서진 씨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왜요? 착한 사람은 상처를 혼자 사귀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다 무너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무너져도 돼요. 그럴 때는 제가 붙잡아 줄게요. 아주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었어요. 대한그룹이 불법으로 우리 기밀을 매입한 것이 밝혀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민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그가 검찰에 자백하면서 대한그룹의 비리를 모두 털어놓았다는 거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의 죄를 없애주진 않았죠. 한 달 후 민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었어요. 아마 자백하고 협조한 게 참작됐나 봅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순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주머니. 네, 이제 앞을 봐야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회장님이 발표를 하고 계셨어요. 직원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업계 1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죠.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녁 때 회사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웃고 떠들었죠. 순자 아주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주머니가 회장님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존중했어요. 서진 씨,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달 후에 제가 회사를 떠나려고 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할 일을 다 했어요.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 봤으니까요. 이제 제 아들 곁을 떠나야 할 때예요.
하지만 서진 씨, 사람은 알아야 해요.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전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제 아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전 직원이 로비에 모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5년 전 청소부로 입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여러분, 지난 5년간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세상의 냉혹함을, 그리고 진심의 가치를. 아주머니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무시했고 어떤 분들은 친절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소중했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아주머니 옆에 서셨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서진 팀장님.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분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위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봐주셨죠. 이 회사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서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서진 씨. 당신은 제게 희망을 줬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제게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요. 우리는 꽉 껴안았습니다. 로비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어요. 작별 인사가 끝나고 아주머니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로비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회장님도 옆에 서 계셨죠. 어머니가 정말 떠나시는군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멀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제 집에서 편히 지내실 겁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함께 사는 거죠. 회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박 팀장,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회장님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이 회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걸 당신이 해주십시오. 직원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지난 2달을 돌아봤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를 만나고 진실을 알게 되고 회사가 변하고 친구를 잃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옳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박 팀장,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임원이요? 네. 35살의 임원은 이례적이지만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지만 부담스러웠어요. 회장님,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내실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흐르고 또 흐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물.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흐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삶.
다음날 이사회에서 저는 정식으로 임원이 됐습니다. 최연소 임원이었죠.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저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서진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아들의 집에 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저녁. 행복합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이 나네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아들과 화해할 용기를 줬으니까요. 서진 씨, 세상은 냉혹합니다. 특히 회사라는 곳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에 희망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힘들어도 옳은 길을 걸어주세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순자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고 뿌듯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평범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갑질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죠. 실적도 올랐습니다. 저는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이사, 어머니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순자 아주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아주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죠. 서진 씨,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빠 보이네요.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보람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건강해 보이셨어요. 회사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아주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직원들도 행복해하고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전히 겸손하네요. 그게 당신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인생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순자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는 행복해 보이셨다. 아들과 함께 지내시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아주머니로부터 시작됐다.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비겁하고 소심한 대리로 살고 있었겠지.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게 용기를 줬다. 옳은 일을 할 용기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용기를. 그리고 배웠다.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소부든 회장이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힘들어도 옳은 길을 걷겠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이제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였죠. 직원들은 서로 존중했고 약자를 보호했고
정의가 통하는 곳이 됐습니다. 저는 상무로 승진했어요. 회장님은 몇 년 후 제게 회사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죠. 부담스럽지만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가을날 회사 로비에서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묵묵히 바닥을 닦고 계셨죠.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아주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임원이 자신에게 말을 거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 네. 좋네요. 힘드시겠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임원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당연하죠. 같은 사람인데요.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와 처음 커피를 마셨던 그때처럼요.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죠. 아주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순자 아주머니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요? 어떠셨어요? 순자 아주머니 같으셨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 아주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서진 씨는 정말 변하지 않네요.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이 따뜻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을 지위로 보지 말고 사람 자체로 보라고. 그게 당신 안에 원래 있던 거예요. 전 그냥 깨워드린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순자 아주머니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를 인사팀에 추천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면 어떻겠냐고요. 인사팀장은 놀랐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아주머니는 총무팀 사원으로 발령받았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노력한 거예요. 저는 기회를 드린 것뿐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 청소부에서 사원으로. 작은 변화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일이다. 순자 아주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것. 그게 시작이다. 지위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걸 잊지 않는 한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부회장이 됐어요. 회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셨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저였죠.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사람이었죠. 저는 정기적으로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불편한 점을 개선했죠.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부회장이 왜 청소부랑 얘기하냐고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순자 아주머니가 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꼭 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회사를 둘러봤습니다. 로비, 복도, 사무실. 5년 전 청소부로 일하셨던 그곳들이었죠. 많이 변했네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밝아 보여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이 변화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서진 씨.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예요. 전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부탁이 있어요. 제 아들을 부탁해요. 외로운 아이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죠. 당신이 곁에 있어주세요. 약속드려요, 아주머니. 그리고 이 회사를 잘 지켜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반드시요. 아주머니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 달 후 순자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잠드신 것처럼 조용히 가셨어요.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업계 인사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아주머니가 도와주셨던 분들이었죠. 회장님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30년을 떨어져 지내다 겨우 2년을 함께하고 또 헤어지신 거였죠. 저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 제게 용기를 주신 분, 그분이 떠나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부회장,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유언이십니까? 당신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편지를 건네셨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서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전 이미 떠났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전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은 제게 희망을 줬고, 제 아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줬고, 이 회사를 바꿔줬어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이 회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 약자가 보호받는 회사. 정의가 통하는 회사. 힘들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위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저 세상에서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고맙고 사랑해요. 순자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장님도 함께 우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저는 지금 55살입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된 지 10년이 됐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회사의 문화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 정의가 통하는 문화. 이 모든 게 순자 아주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이 회사에 들어오신 그분. 모욕과 무시를 견디시며 5년을 버티신 그분. 그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고.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인가요? 당신 앞에 청소부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요? 무시할 건가요? 아니면 존중할 건가요? 그 선택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존중하는 쪽을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고, 회사를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으니까요. 순자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시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주머니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 회사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위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 진심은 결국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존중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요? 지위를 볼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볼 건가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순간 당신의 인간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순간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도 저는 회사 로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경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이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순자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을 보는 눈.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따위가 뭘 알아라고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인간성을 잃은 겁니다. 반대로 그 회장이 내 아들이라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강함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으로 강한 게 아니라 인간성으로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자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인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